너 어디 가? 쌤 안 할 거죠? 아, 쌩하지 말고 그래. 진도 나가자. 지겨우니까 진도 좀 나가자. 너네들 그냥 보고 있는 거 지겹잖아. 와, 계속 푸는 거 지겨워. 틀렸냐? 아 이게 완전이야. 이거 사이다. 아까 뭐 끝나고. 네 정답 외우는데요? 어? 정답을 외우는데 정답. 2호 사이다. 미쳤어? 안 외웠어요. 저번에 시험 끝나고 시험 지 말고 사진 나왔잖아요. 사진 줬어? 네. 선생님. 저희가 아무것도 안 사주셨어요. 사줄게. 사줄게. 그래요? 내일 살게. 내일 그래야지. 살게. 아, 그렇네. 우리 시험 끝나고 안 먹었구나.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맨날 사준다고 말씀만 하시고 사준다고 사주셔. 그렇게 하고 사주셔. 근데 오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내가 사달라고 사주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한 번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날 사주셨나 보다 이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야. 아, 맞네. 너 그때 빠졌지. 나 전반 때도 맨날 사주셨는데. 무슨 데? GS. GS? 맞아, 시험 끝나면 사줘. 맨날 안 사준다고 막 하고 니네가 뭐 공부 잘했냐 이러고서 나한테 들어오면은 뭐 시켰으니까 뭐 얼마. 침대네. 근데 그러고 욕 바가지를 먹고. 바가지를 먹어요.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럼 저희 내일 뭐 먹을까요? 느끼하게 그러냐고? 왜 내일 뭘 먹을까요? 라고 이러는 거는 좀 많이 느끼한데? 왜요? 바가지고 왜요? 요즘에 느끼는데 얼마나 그냥 그럴 줄 알아요. 담백하게 말했는데. 아, 뭐라도 먹자고. 그래, 떡볶이. 둘이 10만 원 같은 말이야. 떡볶이? 불리하지. 물어보지. 교촌. 아 오랜만에 물려 시간 먹고 싶다. 할게. 할게. 내일 뭐라도 먹자. 4시간 수업하니까 2시간 끝난 쯤에 잠깐 뭐 먹고서는 바로 하면 돼. 뭐라도 뭐 잠깐 먹자. 뭘요? 금방 먹을 수 있게. 불리하지? 뭐라도. 어? 떡볶이. 떡볶이 이런 거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볼 때 가장 빨리 먹는 게 뭐였냐면은 족발. 피자를 예를 들면 두 조각씩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던져놓으면 수업하면서 먹어 이러면 얘들 또 꾸역꾸역 먹더라고. 그래서 아 그건 좀 아니다. 쌤 사이드 메뉴 시켜줄 거예요. 사이드 메뉴. 파스타. 하여튼 뭐라도 먹자고. 그래. 아니면 좀 여유롭게 그래도 뭐 불리하지. 2월 넘어가서 먹는 건 좀 그렇지. 네, 쌤 사주신다고 3번 말씀하셨는데 3번 안 사주셨으니까. 내가 언제? 아, 2번 이따 주시면 제가 끝나고 왔는데. 알았어. 아, 그래요? 볼게. 8번부터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서는 볼게. 얘는 지금 절대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A를 뺄 거고, 이렇게 흥분해 있냐 지금? 뭘 왜 그래? 그럼 마이너스 다시 곱하면 V의 X는 A 마이너스 1이랑 A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다시 X는 2의 A 더하기 1승, 여기는 2의 A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최대값, 최저값, 얘네들의 차이가 24래. 그냥 계산을 해야 나머지. 얘가 24래. 그러면 2의 A 마이너스 1승으로 묶으면 못 빼기고. 뭐예요? 얘를 2의 A 마이너스 1승으로 묶으면 못 빼기고. 4 빼기 1이지. 여기 3. 여기 8.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3, A는 4.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 별거 없어. 오늘 그냥 부등식 풀어서 최대 최소 구하고 걔네들을 차가지고 구해낸 문제고. 그러면은 12번으로 넘어가서 12번은 뭐부터 하는 거고? 12번 문제점인데. 실망.
치환. 뭘 치환? 로그 X. 로그 x를 그래 치환. 얘는 로그 x를 치환. 그럼 얘는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요놈은 로그 a 더하기 t. 요놈은 2 로그 a 더하기 t. 이렇게 표현되겠지. 뭐. 그럼 얘네들 정리했다라고 치면은 t제곱에다가 이렇게면은 3로그 a의 t 2로그 a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그런데 치환할 때 t는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지. t에 대한 2차 함수가 붕 떠 있어야 되니까 x축이랑 안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면은 얘는 9로그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8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놈. 로그 a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는 100분의 1 100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지. 자연수 개수는 1부터 99까지 99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동사가 8시에 끝나서 내가 수업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승준이는 과연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그치, 나도 안 올 것 같아. 승준이한테 떡볶이 먹으러 하는 거지 않을까요? 아니, 올해가 아니야. 지금 뭐나? 고작 떡볶이를 올 수는 없어요. 네, 소갈비 정도 사준다라고 하면 그때 오겠지. 쌤, 못 산다. 소야 이러면서 올 수도 있지. 그거지 않아? 소고기는 돼지갈비가 인정이죠. 어? 소고기 정도면 인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돼지갈비도 아니야. 소고기보다 양꼬치가 맛있는데. 너도 잘 치워. 야, 너가 안 사줬던 그런 말 하지 마. 이게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이놈은 밑이랑 진수 바꿔버리면 되잖아 또. 그렇지? 이게 역수니까 바꿔버리면 얘는 로그 x의 3,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x의 5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얘는 밑이 넣으면 x로 바뀌는 거잖아 둘 다. 여기가 얘는. 그래 놓고서는 18번을 먼저 넣은 거네. 18번 먼저 할게. 그러면은 얘로 넘겼다라고 치면 얘는 1 더하기 로그 x의 3 뭐가 되고? 로그 x의 3x. 3x. 이게 넘겨버리면 뭐가 되냐면 로그 x의 5 이렇게 표현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현재 모르잖아. 그럼 나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멈춰놓고 여기에서 혹시 찾아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밑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진수들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어차피 안 나오는구나. 그럼 조금 그냥 편히 풀어야 되겠다. 진수들끼리 그냥 비교하면 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x,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수분해가 그래도 이게 되니까 x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은 놈? a보다는 작은 놈. 얘를 이렇게 표현해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이쪽에서는 이 x가 진수이기도 하고 미치기도 한 놈들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보다 큰 놈이어야 되잖아. 0보다 큰 놈은 얘가 포함할 수 없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얘는 필요가 없고 얘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거고, 그럼 이제 조금 풀자. 우리는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x에 해당하는 놈이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 나눠야겠네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치면은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부동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여기 x는 3분의 5. 얘네들의 교집합이니까 1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이리로 넘어와서 볼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x가 0이랑 1 사이인 경우에는 부동호가 바뀌잖아. 바뀌니까 여기가 x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쪽에서 만족하는 놈이 없네. 교집합이 안 나오면 버려. 그러니까 결국 집합 A의 원소는 해는 얘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를 요 B가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포함해야 된대. A를 B가 포함해야 된대. 그렇다면 A는 얘가 지금 집합 A B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렇다면 A는 3분의 5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네.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 3분의 5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얘를 먼저 하면 14번. 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놈이 두 개의 실근을 기록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x는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k는 일단 넘겨버릴 거고 이 두 놈을 합쳐버리면 4x 마이너스 x 제곱 그렇다면 4x 마이너스 x 제곱이 뭐가 돼야 돼? 2의 k 제곱이 돼야 돼. 이해되니? 얘가 이게 k 제곱이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유놈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실근의 개수 문제 어떻게 풀라고?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냥 범위가 없이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쓰는 게 깔끔한 건 맞아. 근데 범위도 있어. 여기. 다른 데서는 필요가 없고 0이랑 4 사이에서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냥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 얘 그려 그냥. 또 얘 그리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얘를 그리고 y는 2의 k제곱을 왔다 갔다 해서 교점이 2개가 생기는 k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이 얘기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부터 그려보면 얘는 축이 얼마? 2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면 축은 2 범위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얘랑 y 값은 똑같은 거예요 0부터 4까지여서 이런 값은 얼마가 나오고 2 갖다가 넣어주면 여기 4 나와. 그러면 우리는 실근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교점 2개 나와야 되니까 y는 2의 k제곱이 0 넣어주면 0 나오잖아 어차피 4 넣어도 당연히 0 나올 거고 그래서 2의 k제곱이라는 놈은 0보다 어때야 되고? 크고 4보다는 작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는 k는 요거 필요 없고 k는 2보다는 작아야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1 구한 거고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내려놔도 그렇게 오버 아니야. 그냥 풀이 과정도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이 2개네 라고 바꿔가지고 풀 거라고. 삼각함수 넘어와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 이용한다 라는 거를 기억해주고
물고기의 연령 t에 따른 길이 ft를 저몇 번이에요? 16번 얘를 공식으로 만든 거야. 보면은 그래 놓고서는 이 물고기의 길이가 16cm 이상이 되기 위한 최소 연령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길이잖아 어차피 ft가 길이거든요. 길이가 16 뭐가 돼야 돼?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이 16 이상이 돼야 돼. 얘가 길이니까 얘가 16 이상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요거 얘는 얘가 길이니까 길이가 16 이상. 그래 놓고서 뭐 할 거냐면은 약분할 거고. 그럼 여기 약분해주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5분의 4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0.7 t 더하기 0.4 그러면 얘를 넘길까? 얘를 넘길까? 그럼 a에 마이너스 0.7에 t 더하기 0.4 얘는 5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 할까? 밑이 얼마인 로그를 갖다 붙일까? 12. a인 로그를 갖다 붙이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밑이 a인 로그를 갖다 붙여버리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은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 이쪽에 있는 놈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a의 5 이렇게 표현되겠네. 얘 값이 얼마나? 여기 나와있지? 얘가 지금 1.4니까 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7로 약분하면 t 더하기 0.4가 2 이상 얘는 그럼 1.6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1.6세 이상이면 물고기 길이가 16cm 이상 된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쌤 저거 진짜예요? 어떤 거? 또 뭔데? 비슷하지 않아? 내가 어리학자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일 거야 아마 진짜로. 저는 이거 약간- 연관이 인간들이 있겠지. 저런 거 약간 팩트에 기반해서 문제 내는 거 맞아요? 응. 수학에 어떤 데 쓰인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래도. 응? 수학이 절대 쓸모없는 과목이 아니다. 쓸데없지 않지. 대학 갈 때 써야 되잖아. 문과고 이과. 아 근데 그냥 뭘 어쨌든 일단은 나중에 돈 잘 벌어먹고 살려면 수학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문과는 꼭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과외라도 하려면은 수학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거 과외야 문제죠. 영어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수학 가르치는 게 더 쉬울 걸? 막상 가르치기에는 영어 뭘 가르칠 거야? 과외로. 단어 그냥 단어 외워. 단어 시험 봐. 그럼 왜 애들 과외 하겠어? 22번.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여기 32야? 32A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항상 만족한대. 그럼 얘는 밑이 얼마인 로그 갖다 붙일 거고 10 하면 안 돼요. A 32. 32 갖다 붙일 거라고. 32를 갖다 붙여야지 얘가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밑이 32인 로그를 갖다가 붙여볼 거고 그럼 당연히 부등호 안 바뀌고 얘 앞으로 나가면서 그냥 x제곱 더하기 로그 32의 a 마이너스 2x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32의 a x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얘 다시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 더하기 2 로그 32의 ax 더하기 로그 32의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임의의 x에 대해서 얘가 또 항상 성립한데 되게 자주 나오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얘도 그러면 4분의 1 쓰면 되니까 얘 2분할은 로그 3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2의 a가 0보다 작다. 로그 32의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럼 a는
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다. 자연수 A의 개수는 몇 개? 30개. 30개.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고. 질문 안 했지만 25번에다가 발표 꼭 풀어봐. 얘도 잘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서 28번 보자. 얘는 양수 xy에 대해서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3y의 제곱, 얘가 로그 9x의 제곱 더하기 로그 9y의 제곱이래. 요 놈은 우변에 있는 놈은 3의 제곱 2 앞으로 나가고 2 앞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로그 3의 x 로그 3의 y. 어차피 x, y가 양수니까 절대값 붙일 필요 없잖아. 이렇게 표현돼. 왼쪽에 있는 놈이 얘고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는 로그 3, 밑이 3인 로그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도 뭐 할 거야? 밑이 3인 로그를 일단은 붙이는 거야, 얘를. 우린 요놈의 최대값이 궁금한데 밑이 3인 로그를 갖다 붙여볼게. 그러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 얘가 로그 3의 k고, 그 다음에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치환하면 네, 치환해볼게. 치환하면 여기는 라지 x 제곱, 라지 y 제곱,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놈은 어떤 도형으로 나올까? 원으로 나와. 이 원으로 나와. x-2분의 1의 제곱, y-2분의 1의 제곱, 여기 얼마? 2분의 1. 그래서 얘가 라지 x, 라지 y에 대한 원으로 표현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로그 3의 k잖아. 요 k의 최대값, 최소값이 구분돼. 그러면 지금 일단 라지 x, 라지 y로 라지 x축, 라지 y축이라고 표현하면은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요? 2분의 루트인가? 네. 2분의 루트이면은 요점제라는 거잖아, 원점. 이렇게 생긴 놈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원인 거야. 이런 원이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직선이나 어떤 직선이냐면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야. 이렇게 넘긴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y절편이 로그 3k인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라지 x랑 라지 y는 원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원위에 있는 점이랑 원이랑 만나는 직선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할 때부터 이렇게 접할 때까지 이런 데서 만나는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러면 만난다. 이해되니? 그때 우리는 이 y절편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언제냐면 접할 때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접선이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접선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갑자기 지켜나지. 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얘는 뭐가 되고? 루트 2분의 위에는 1 마이너스 로그 3의 k의 절대값,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2분의 루트 2가 돼야 돼. 이거 아까 전에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절대값 1 마이너스 로그 3의 k는 1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1 마이너스 로그 3의 k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로그 3의 k는 0 아니면 2가 돼야 돼. 그러면 k는 1 아니면 9가 돼야 돼.
1일 때가 뭐냐면 최소값인 거고 9일 때가 최대값인 거야. 근데 이런 게 안 돼. 내가 볼때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냥 원으로 바꿔 막 시원해가지고 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 안 나올 거야. 왜냐면은 원에서도 이런 문제 요즘 다 안 푸니까. 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거의 안 풀고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서나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즐거운 삼각함수로 지금 뭐 진짜 즐거워요. 계속 지수로만 했으니까 좀 지겹잖아. 수학생 많이 하면은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그런 거 대충 예상이 돼요. 대충 예상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여기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랬어. 근데 강남 가가지고 야 이거 나와. 이거 안 나와. 하나씩 알려주면서 100만 원 이러겠지. 근데 통집계라는 쌤 돈 어마어마하게 벌지. 그거 완벽하게 알면은 그냥 여기 이러고 있겠어? 여기가 왜요? 아 그렇지. 미안. 우리 집이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 나는 부천에도 사람 많으니까 여기서 부천에도 나름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부천 한쪽에서 다 쓸어 담으면 되죠.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부천 쪽에서도 돈이 있는데. 사이즈가 다르다고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예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들었던 소리인데 네. 그 연대생들은 그래도 과외도 할 거 아니야. 네. 그 형이 연대 무슨 과였지? 기계공학인가 한참 어떤 형인데 지금 시대 기획모원이었습니다. 과외 얘기가 술자리에서 나와서 과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과외를 간 적이 있대. 근데 지금 겁나 놀더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생 그러면은 과외비가 얼마야? 라고 해가지고 30만 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30만 원을 줬대 그 아줌마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갔잖아. 또 30만 원을 줬대. 갈 때마다 30만 원을 줬다는 거야. 와 사이즈가 다르네. 그래서 막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지. 30을 생각했는데. 그냥 월 30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올 때마다 30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30이면은 대박이다. 주에 할머니 선생님. 가서 많은 건 몰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을. 저 당시 치킨이 얼마예요? 아이, 근데 부산에 저때는 또 있어요? 옛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형이 92학번이니까 그럼 그 90년대 형 대학교 다닐 때면은 뭐 92년 아니고 93년이겠지. 옛날에 100만 원으로 막 아파트 한 대 살 수 있었잖아요. 몇 번이에요? 나 98. 98이요? 20살 때 98이요? 98년도에 20살. 쌤이요? 그러니까 까부지만 하고. 너네 태어나지도 않았지 않아요? 너네 몇 년생이지? 03. 근데 쌤 노래 사는데 너무 지금 만들었네. 많아요. 03이면은 내가 제대 하부선도 1년 지나야지 너네는 태어난 건데. 네. 그렇게 월드컵도 못 보고 태어났어요, 2002. 월드컵 2002년이에요. 그렇지 못 보고 태어났지. 아 근데 정확히는 우리는 월드컵 월드컵 때문에 때가 태어난 걸 아니지. 생각하면 그렇지 대부분 그런 거지. 너네는 월드컵 키질 가능성이 있지. 그 타임쯤에 생겨가지고 저는 정확히 그 타임이죠. 그래? 4월생이거든요. 근데 10개월 전으로 되돌려보면 어머 6월이네? 아 그래? 저 5월생이에요. 볼게. 2002년 6월에 몇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시끄러워. 그렇게 네. 지금 삼각함수 6단원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처음에 몇 가지 약속들이 나와요. 약속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나씩 해볼 건데 처음에 각을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기준선.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이게 기준이 되는 선. 그 다음에 어떤 각이 있는데 그 각이 이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각.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해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의 각. 시계 방향으로의 각. 요놈을 음해각이라고 불러.
얘가 양해각인 거는 나름 되게 자연스러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각도의 각이 이렇게 되잖아. 네. 그 이렇게 되잖아. 이 각도 오잖아. 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양해각인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거꾸로가 음해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래놓고서는 요만큼 회전한 거라고 친 거야. 그래놓고서는 여기 요점까지 요 중심에서부터 이어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시초선 동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초선 동경. 그냥 약속드리니까 너네들이 기억해주면 돼.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O, 요 반직선 X, 그 다음에 얘를 그냥 P라고 했다라고 칠게. 반직선 P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보자.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동경 OP가 요 시초선이랑 이루는 양해각은 몇 도? 30도라고 얘기하고 음해각은 몇 도? 마이너스 330도. 음으로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해각으로는 330도, 양해각으로 30도 이렇게 얘기한다. 전체가 몇 도니까? 한 바퀴가 36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30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일단은 양해각, 음해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봐봐. 요 동경 OP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 그래서 30도 더 갔을 수도 있어. 각이라는 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비에서 이제 중3 때 배울 때는 0부터 90도까지만 나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한 바퀴 넘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야. 한 바퀴 넘어가지고 여기에 위치해도 그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른 요각은 30도 같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또는 두 바퀴 돌아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동경은 다 일치한다. 다 동경이 똑같아. 몇 바퀴 돌아서 여기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얘기해. 360도 M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해되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각이라고 불러요. N이 돈 횟수예요.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여기서 30도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때 실제로는 몇 바퀴 도는지 모르잖아. 그걸 일반적인 각이라고 해서 일반화시켜서 그냥 360도에 더하기 30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지금 여기가 100도래. 그랬을 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얘기하면 그 각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360도에 더하기 100도.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는 그냥 끝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 안에는 얘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그냥 붙여주면 그게 그냥 일반각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을 어디에서 나타내서 푸는 거냐면 이렇게 얘를 뭐라고 읽냐면은 세타라고 읽어. 세타.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그래놓고서는 2분의 세타가 몇 4분면의 각이래.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소리는 2, 4분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90도에서 180. 90도에서 180도 사이. 근데 이제 더 이상 90도, 180도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몇 바퀴 돌아서 거기에 위치하는지 모른다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60도에는 각각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이제는. 일반각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를 붙인 상태에서 2분 나눌 거잖아? 그러면 2분의 세타로 바꿔보면은 얘는 45도 더하기 180도에 여기는 90도 더하기 180도에 이렇게 표현되잖아. L에는 뭐가 들어가? 정수 들어가. 거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음의 정수 들어가도 돼. 알겠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음의 정수가 들어가도 돼. 어쨌거나 정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는 0이랑 1이랑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 0 넣어주면은 45도, 90도.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러면 1 갖다가 넣어주면 225도, 270도. 몇 사분면? 3사분면. n에다 2 넣었다라고 치면 여기다 2 넣어주면은 360도잖아. 한 바퀴 이미 돌아간 거지. 그럼 뭐랑 똑같아? 위에 있는 거랑 똑같지. 맞아? n에다 3 넣어주면 또 얘랑 똑같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은 1이랑 3, 4분면을 지나간다. 1, 4분면,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걸 풀 때 일반각을 갖다 붙여서 계산해야 돼. 일반각을 생각 안 하면 그냥 답은 1, 4분면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돼? 그래, 이런 얘기들을 일단 처음으로 해볼 거고,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일반각 개념이야. 동경이 이루는 각을,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360도 n만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그게 그냥 일반각. 왜 걔를 갖다 붙인다고? 몇 바퀴 돌아서 거기에 위치하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얘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2, 4분면, 3, 4분면에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어. 약점 이어잡기인가 어쩌고 저쩌고인가. 그쪽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쓸까? OQ랑 OP랑 OQ라는 얘네들 동경이 이른 각. 이런 걸 알파, 이놈을 베타 이렇게 나타나고 칠게. 그래놓고서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 거기 이미 다 나와 있을 거야 보면. 한 번은 두 동경이 X축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왔을까?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경우. 그때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거기 쭉 써 있는 거야. 그 표, 약점 이어잡기 부분에 이런 놈들이 써 있을 거야. 그림과 같이. 그걸 일단 설명을 해볼게. 두 동경이 일치하는데 PQ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알파라고 치고 얘가 베타라고 쳐볼게. 실제로는 알파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남는 거 뭐만 남아? 360도를 몇 바퀴 돌아가는지 그 차이만 남는 거잖아. 근데 실제 몇 바퀴씩 도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360도 N 이렇게 쓸 거야. 이 N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구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를 이따가 풀어보면은 알겠지만 나중에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N은 정수.
그럼 여기로 넘어가서 볼게.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야.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다가 진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베타에서 알파 뺀 게 뭐가 돼? 몇 도? 180. 180도 나오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고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네. 360도 N이 붙어야 돼. 네. 각각이 몇 바퀴 돌아서 거기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뺀 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걸 알파 빼기 베타가 얘라고 표현하는 상관없어. 어차피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거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래. 얘는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야.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둘이 더하면 360도 나오지. 네. 거기에다가 또 360도 n을 또 붙여야 되잖아. 그러면 360도 더하기 360도 n이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인데 그 n 값은 나중에 구하고 많은 거니까 얘는 그냥 더한 거는 360도 n이라고 쓸 거야. 굳이 n 더하기 1이라고 안 써도 돼.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래서 그냥 얘는 둘이 더한 게 몇 바퀴 돈지 그것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되고 있어? 얘가 지금 그림으로 거기 다 똑같이 그려져 있을 거야. 알겠지? 다시 안 그려도 돼. 두 개의 동경이 y축 대칭이라는 소리는 y축 대칭이라는 동경이 얘가 q, 얘가 p라고 했다라고 쳐볼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야. 이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 만들 수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랑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래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얘 두 개의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래. y는 x가 이렇게 있어.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요각이랑 어때? 같잖아.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더하기 360도에 이렇게 붙일 거라고. 다 그냥 360도에 갖다 붙이는 거야. 일반각 개념 때문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6번에 해당하는 거 6번만 없지. 6번 하나만 그리면 될 것 같아. 6번 하나만 넣고 6번만 여기다 그려볼게. 얘가 두 개의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래.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고 동경 하나를 여기다 그려볼게. y는 x의 대칭이 되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야. 그래놓고서는 요각이 알파, 요각이 베타. 오케이?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잖아.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니까 요각이랑 요각 똑같은 거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얘가 27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6개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림 그려가지고 너네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이걸 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얘네들을 각각의 이렇게 너네들이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아니다. 나 여기 쌤이 너 걸 안 봐도 되지.
쓰잘데기 없고 뭐가 쓰기는 되게 없어요. 열쇠 일이었으면 약간 그런 느낌. 읽고 있는 책이 다 센, 바이브, 개념 원리 이런 거라는 거. 저희 뭐 약간 책 자료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었던 걸 가지고 하나를 풀어볼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보면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이래. 얘는 지금 그릴 때 예쁘게 안 그려도 돼. 얘네들 조건 다 만족하게 안 그려도 되고 그냥 관계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5세타, 여기가 3세타. 에이, X축 대칭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세타, 여기가 5세타. 그러면 둘이 더한 8세타는 뭐가 돼야 돼? 360도 n이 돼야 되지. 그러면 세타는 뭐야? 45도 n.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네. n에는 뭐 들어간다고? 정수 들어간다고. 네. 근데 세타가 요거 아직 우리가 얘기 안 했는데 파이가 180도 먹으니까 얘기할 거야. 네. 우리는 그러면 세타가 0이랑 180도 사이니까 여기 n자리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n은 자연수, 정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세타는 45도, 90도, 135도 얘네들 다 더하라 이런 거야. 범위를 준다고. 범위를 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네들 써놓고서는 세타 값은 구해낼 수 있다. 나중에 여기다가 정수를 갖다 넣어서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6가지에 대해서 너네들이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이해되니 여기? 그래서 나머지는 뭐 숙제를 해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포도법 요거까지는 하고 5분 마치자. 포도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삼각함수 들어오면서 첫 번째 일반가계 개념을 배운 거고 두 번째로 뭘 배우는 거냐면 호도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계 단위를 얘기할 때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가계 단위를 얘기하는 거. 가계 단위. 예를 들면 얘는 뭐냐면은 지금 이러고서는 지금 되게 귀엽게 자고 있는데 한 방 찍어줄까? 너무 깜찍하게 자고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한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60분법은 뭐냐면은 30도, 45도 도로 표현한 놈들이 60분법이야. 오케이? 그냥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써먹고 있는 그 각을 구하는 각의 단위들이 뭐냐면 60분법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건데 호도법의 단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원이 있잖아. 반지름이 아니야. 그랬을 때 요 반지름 길이랑 요만큼 실을 재. 실로 요만큼을 잰 다음에 그 실을 여기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놓는 거야. 네. 그러면 요 실이랑 요 실이랑 똑같은 게 어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호의 길이가 뭐랑 똑같은 거야? R이랑 똑같은 거잖아. 얘는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게 만들어지는 요 각을 1 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 그냥 이거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1 라디안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을 1 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 이 약속이니까 외워 그냥 1 라디안은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놈. 그럼 보자. 여기가 2R이면 그럼 몇 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라디안. 돌을 안 붙이잖아. 돌을 안 붙이면 그냥 이렇게 써놓고 2 이렇게 써있으면 그냥 라디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붙여있고 이동 거고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러면 2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반원
반지름을 내가 단위라고 할게. 그러면 요 반원의 요 호의 길이는 얼마? 파이 R.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지. 그러면은 요 중심각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 이렇게 얘기한다. R일 때가 R이고 R일 때가 1라디안. R이고 2R이면 2라디안이잖아. R이고 파이 R이면 여기가 파이 라디안. 얘가 몇 도? 180. 180.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런 놈이 나오는 거야. 안 써도 된다면 파이는 180 이런 거야. 그래서 파이는 180도.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6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5도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제 4분의 파이 45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라디안 단위를 이제 훨씬 많이 쓸 거고, 그러면은 1라디안이 18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1라디안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 파이가 3.14거든. 3.14로 나눠버리면 얘 값이 대충 나오는 거야. 180도를 3.14로 나누면 그럼 여기가 5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7 들어가겠지 뭐. 그래서 57점 몇 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1라디안이 57점 몇 도인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안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지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라디안이 뭔지, 1라디안이 뭔지,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똑같은 놈.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 거? 180도.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표현한 거야. 지금 보면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값을 세타라고 표현하고 요 한각이 세타라고 표현하고 그때 일반값으로 얘기하면은 세타 더하기 360도가 파이가 180도니까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여기가 2n 파이라고 쓴 거야. 360도 n을 2n 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2파이 n이라고 써도 되면 상관없어. 그래서 일반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너네들이 이해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넘겨서 요거부터는 잠깐 쉬었다. 잠깐 쉬었다가 집에 가자. 5분만 쉬었다가 하자. 나는 퇴근해. 아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아빠 왜 연락 안 했어 너? 사실 깜빡했어요. 이 양아치야, 이